우리가 이제 과거의 흐름들을 보면 유사한 흐름을 보였을 때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제 경험상 2019년 8월과 저는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운의 바구시마트너입니다. 자, 오늘 시작 오랜만에 이제 반등을 했어요. 이제 날수로, 영업일수로 계산해 보니까 중간에 이제 하루 딱 오른 날이 있기는 했는데 10일 거래일 동안 지금 하락 추세를 형성을 했고요. 사실 오늘장도 반등에 성공을 했으나 5일선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기적인 추세를 논할 때 5일 이동평균선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5일 이평선을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도 추세를 완벽하게 돌렸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하루였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종목별로는 반등을 많이 기록을 했고요. 우리가 지금 한 2주 동안 8월달에 지금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굉장히 힘드셨을 거고,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다른 뭐 이슈가 있어서 영상 녹화를 좀 못했었는데,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 해서 2주 동안 지금 굉장히 많은 종목들, 그리고 지수의 그 하락폭 자체도 심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들 하셨을 텐데,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드리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시황적인 측면에서 지금 보고 있는 그러한 시황에 비추어서 그나마 시황과는 좀 다르게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시황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에 대한 아이디어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장이 막 끝났는데 볼까요? 일단 선물 기준으로는 4.25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1%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는 안 보이네. 지수 자체는 보시면 오늘 코스피 지수는 29.70포인트 상승을 해서 0.97%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25.28포인트 상승을 해서 2.61%,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강한 그러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몇 가지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외국인들의 선물을 먼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사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703계약 매수를 했어요. 이 규모가 굉장히 작은 겁니다. 사실 장중에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흐름을 보시면 장중에 많이 샀을 때는 6788계약까지도 매수를 했었어요. 하지만 2시 반 이후에 매수했던 것들을 대부분 매도로 토해내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1703계약밖에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외국인들의 선물 그동안 매매 형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지수가 급락을 했던 최근 2주일간의 형태를 보면 외국인들이 대략 2만 개에서 3만 개가량 선물 매도를 누적을 시켜 놨었습니다. 선물 매도를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하고 지수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었죠. 여기서 빠르게 이 수급들이 이익 실현을 하고, 즉 환매수를 하고 빠져나가야 우리 지수는 그 다음 파동을 우리가 기다려 볼 수가 있다라고 수급적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지금 오늘도 1703계약, 지난 금요일도 요 4103계약 매수를 했는데, 저게 금요일날 종가 끝나고 주식시장 끝나고 나온 환매수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 후반 들어서 조금씩 매수가 있긴 합니다. 뭐 1400계약, 2500계약, 뭐 매도를 할 때도 800계약만 매도를 하고, 전반적으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규모가 작다라는 거예요. 이 앞서서 매도가 나왔던 이 규모에 비해서 판매수를 할 때 규모가 좀 작다. 이 부분에서 지금 시장이 힌트를 가져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수가 이 8월 5일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그리고 잠깐 하루 반등하고 9일, 10일, 총 10거래일 동안 이렇게 하락. 총 날수로는 11거래일 동안 하락 추세를 형성을 했고, 오늘 이렇게 이제 양봉이 5일선에 장중에라도 닿은 적이 오늘 처음입니다. 장중에 5일선을 살짝 넘어서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매일매일 저가가 갱신이 되고 있었죠. 심지어 이 양봉이 나온 날도 전일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저가가 갱신이 됐었어요. 저가가 올라오는 날은 오늘이 첫날입니다. 그렇죠? 지난 금요일에 비해서 저가가 올라온 날은 오늘이 첫날이에요. 그러면 일단 급락 이후에 이제 다음 과정을 준비하는 초입이 오는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앞서 이제 환매수 규모가 아쉽다라는 표현을 드렸을 거예요. 환매수가 강하게 진행이 됐을 때는 지수가 강하게 연달아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반등이 빠르게 소위 V자 반등이라는 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환매가 규모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는 V자 반등이 나오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과거의 흐름들을 보면 유사한 흐름을 보였을 때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제 경험상 2019년 8월과 저는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2019년 8월이면 요때예요. 요때를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패턴을 보였던 게 2019년 8월이고, 이 당시에 악재는 뭐였냐면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었어요. 뭐 가지 않습니다, 뭐 사지 않습니다,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2019년 딱 요 8월 달이었고요. 요때 그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로 우리나라 지수가 실제 이제 급락을 했고, 요 하락을 했던 요 날수가 정확하게 10거래일입니다. 10거래일 동안 이렇게 급락을 하다가 여기서도 저점이 올라오는 날이 요 날 잡혀요. 그쵸? 보시면 저 최저점을 찍은 날 다음날 최저점을 찍은 날보단 저점이 올라서죠. 그러면서 저렇게 음봉이 잡힙니다. 그리고 5일선 이게 도전을 하다가 갭으로 5일선을 돌파하고 다시 갭으로 5일선을 하회하고 다시 돌파하고, 요런 과정들, 소위 말하는 박스 과정들이 진행이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이때와 왜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단순하게 이게 움직인 흐름 자체가 비슷하다라는 것보다는 수급이 저는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당시에 이제 증권회사에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왜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지 못할까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 당시 이제 7월 말에 요 시점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많이 때렸었어요.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올 때, 처음에 올라올 때 환매수가 약했습니다. 되게 환매수를 하는 둥 마는 둥 했었어요, 이 과정에서. 근데 결국은 적은 환매수라도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 앞서 매도가 됐던 부분들을 전부 환매수를 이 구간 동안 하게 됩니다. 요게 대략 한 3주 정도 됐었어요. 3주 한 15일 정도 됐거든요. 요 15거래일 동안 지수를 박스 안에서 갇히게 만들면서 외국인들은 매도 쳤던 것들을 환매수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지수가 이렇게 V자로 급등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수급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게, 지금도 보면 내려오기 전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지금 바닥이 얼추 나올 법한 구간에서 환매수가 굉장히 작게 들어오고 있어요. 급하게 환매수를 안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향후에 박스를 만들어 놓고 환매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최근 2주 동안 이제 주식을 들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2주였습니다. 왜냐면 주가라는 게 빠져도 이렇게 반등을 하고 빠져도 반등을 하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구간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빠지게 되면 대부분의 한 90%의 종목은 시장 따라 같이 밀리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렇다면 빨리 이제 이러한 흐름을 벗어나서 최소한 박스권 구간이라도 만들어내야 우리가 조금 안심할 수가 있겠는데, 통상적으로 2주 이상, 즉 10거래일 이상 하락이 연속적으로는 잘 안 나온다라는 걸 한번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현재 RSI가 최악 구간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보여줬던 그 수치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속도 조절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장은 그걸 많이 보여줬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구체적으로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향후에 거래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거래소 지수 기준으로 1차 반등 자리는 3110포인트입니다. 사실 오늘 장중에 갔었어요. 2차 반등 자리는 3140포인트 영역권입니다. 그리고 이 3140 정도를 안착이 되면 조금 강한 상승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왜 이 3110과 3140이라는 수치가 나왔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이제 2019년 8월가 흡사하다라고 했죠.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복잡하게 여기 근거 다 지우고,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큰 상승폭이나 큰 하락폭이 나올 때는 피보나치라는 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때 당시엔 이제 이 시점부터 하락을 여기까지 했었죠. 피보나치 구간으로 반등 가능한 목표치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요 시점부터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하락을 했죠. 자,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이 정도 수치가 나오는데, 보시면 1차적인 반등이 어떻죠? 1차적인 이제 급락 이후에 1차 반등은 이 23.60% 자리까지 일단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랬죠? 그리고 재차 밀린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올 때는 뭐 21선 부근이기도 하고요. 요 38.20 자리를 트라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밀리고 그 다음 반등이 나올 때는 이제 돌파가 이루어져요. 21선 안착이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예. 이때와 이제 흡사한 수급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 지금 지수죠. 잠깐만요. 자, 요 구간부터 요 구간까지 이제 하락을 한 거죠. 1차 반등 자리는 사실 오늘 장중 고점과도 거의 유사합니다. 23.60 자리. 2차 반등 자리는 414포인트 정도예요. 자, 이게 이제 선물이라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코스피 기준으로 바꿔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앞서 2019년 8월 한번 볼게요. 이때입니다. 그쵸? 아, 이건 코스닥이네요. 잠시만요. 코스피 기준으로 2019년 8월. 자, 요때예요. 요때 이제 반등이 진행됐던 과정들을 보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을 했죠. 여기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대놓고 보면 어떤가요? 그 바닥권에서 1차 반등이 나온 자리가 23.60 자리죠. 5일선을 살짝 넘어가는 자리요. 이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재차 밀립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어디죠? 요 38.20 부근까지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재차 밀리고 21선을 돌파를 이 구간에서 하면서 상승 추세로 바뀝니다. 요게 이제 한 3주 정도 걸린 건데, 우리 시장에, 지금 시장의 코스피 지수에 대입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하락을 했죠. 그리고 여기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1차 반등 자리 여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오늘 장중에 갔어요. 3111포인트까지 장중에 갔었습니다. 2차 반등 자리, 요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3140에서 50, 뭐 요 정도 나오네요. 3144 정도 나오는데,
요 정도까지 두 번째 갈 수 있는 반등 자리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차 반락의 가능성을 일단 보고 있어요. 이유는 외국인들의 환매수가 속도가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급하게 환매수를 해들어오는 게 아니라 박스에 가둬놓고 환매수를 할 거란 얘기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수급을 감안한다면 3140 정도에서는 주식 비중을 또 조금 한번 줄여볼 필요가 있다. 다시 반락을 해서 더 좋은 가격이 왔을 때 사는 그러한 이제 박스권 매매도 일정 부분 병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이 모든 저의 가설들을 깨뜨리려면 외국인들이 정말 강하게 환매수를 하루에 10,000개 이상 선물 환매수를 해주면 V자로 올라갈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럴 가능성 자체는 조금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상황을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적어도 급락 구간은 좀 한풀 꺾인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향후에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가 이제는 중요한 그러한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쏟아질 때는 대처를 할 게 딱히 없거든요. 이제 올라올 때 여러 가지 대처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시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시황이고, 말씀드릴 게 코로나 관련돼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해요. 뭐냐면 오늘 시장의 표면적인 반등의 원인은 그거였습니다. 매파 성향의 연준 위원이 매파 성향을 갖고 있던 사람이 델타 변이가 지금 워낙에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 보니 매파 성향의 연준 위원이 이런 발언을 한 거죠. 지금 코로나가 워낙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즉 통화정책, 테이퍼링이죠. 테이퍼링을 다소 미룰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테이퍼링 의견 수정을 했어요. 의견 수정. 원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10월달엔 실행을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델타 변이가 지금 무섭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영국하고 우리나라 인구수 비슷하거든요. 영국이 조금 더 많아요. 비슷합니다. 근데 영국은 지금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어가고,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1별입니다. 2,000명 수준이에요. 어디가 더 심각한가냐는 거죠. 사실 숫자만 보면 영국이 훨씬 심각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백신 접종률이에요. 결국은 때마침 지난 주말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가 언론에 처음 등장을 했어요.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가 처음, 코로나 안고 간다라는 거죠. 지금 영국은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백신 접종률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하고 싶은 거죠.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직은 선진국만큼의 백신 접종률을 기록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 일단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9월 중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 역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저 역시 9월 달에 백신 예약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 향후 뭐 한 달에서 두 달 후에는 백신 접종률이 많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건데, 즉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드 코로나의 필수적인 게 뭘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려면 단연 치료제. 우리가 그동안은 치료제보단 백신에 많이들 집중했던 게 사실인데, 백신을 계속 맞더라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즉
치료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감기나 독감 같은 경우도 이제 독감도 백신을 맞지만 환자가 생겼을 때, 환자가 됐을 때 치료제가 원활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안고 가잖아요. 늘상 있는 질병처럼. 결국은 치료제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오늘 금일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특징주는 셀트리온 그룹이었거든요. 금일 국내 시장의 가장 큰 특징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이제 레키노나주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국내 국산 코로나 치료제 기업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 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금일 셀트리온 그룹 쪽 강세에서 저는 치료제 종목들로 한번 눈길을 돌려보는 게 어떨까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코로나의 패러다임 자체가 백신에서 치료제로 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옮겨붙을 가능성이 높고, 그 신호탄을 금일 셀트리온 그룹이 좀 보여준 게 아닌가 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뭐 당연히 셀트리온 그룹, 레키노나주 때문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 BNC라는 회사는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대만 업체와 대만 바이오텍과 공동 개발을 하고 있죠. 한국 파마라는 회사도 있는데 제넨셀이라는 회사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러한 종목들 중에 이제 한국 BNC나 한국 파마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관련된 이슈로 한 번씩 시세를 줬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감기약에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듯이 이제 치료제 단으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방식의 치료제들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냐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우선 BC월드 제약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 처음에 코로나가 나왔을 때는 렘데시비르가 굉장히 유명했었죠. 근데 이제 그 렘데시비르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나파모스타트 관련된 신약을 종근당에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종근당에서 나파벨탄이라는 나파모스타트 기반의 치료제를 현재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BC월드 제약은 거기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백신이나 치료제, 원료 쪽에 강점이 있던 회사예요. 즉, 여러 방식의 치료제가 나왔을 때 비단 나파모스타트 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치료제에도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요주의 회사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 중에서는 이런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 그 최근에 보면 국전약품이라는 회사도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역시 코로나 치료제로 지금 비상장사가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원료를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도 이제 BC월드 제약과 마찬가지로 어떤 원료 공급 업체로 이 두 종목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밖에 뭐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강한 뭐 치료제 딴의 종목들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도 물론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좀 있어요.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일단은 좀 덜 오른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있는데, 이러한 쪽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다. 나는 작은 회사들은 좀 믿고 매매를 하기가 좀 힘들다, 시장도 어수선하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셀트리온 그룹주는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물론 이제 이 치료제 말고 백신 관련돼서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도 최근에 워낙에 이제 급등세를 또 시연해주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임상 3상에 현재 들어가 있는 백신 업체죠. 오늘 장에서는 2% 정도 이렇게 살짝 조정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본격 반등을 할 때 살짝 눌려줄 거예요. 그런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니아,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도 계속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종목들을 보면 뭐 여기 바이오니아 있고요, 한코마 있고, 뭐 인스콥이라는 종목도 관련돼서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 장 빠질 때도 빠지지는 않았었어요. 최근에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인스콥이라는 회사, 뭐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회사들도 관련돼서 계속 일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은 포괄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그 밖에 뭐 인스콥이,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회사들은 관심 종목에 한번 등록을 해놓고 코로나 치료제와 뭐 추가적으로 백신까지도 해서 시장이 저는 당분간은 좀 박스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시장 흔들림에도 충분히 또 단기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황부터 이제 코로나 치료제까지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2주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다른 파동이 나올 때가 됐어요. 저는 일단 박스권으로 보고 있고요. 상단은 3140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 안에서 외국인들이 환매수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락하는 구간이 지난 게 맞다면 지수가 박스권이라는 건 반등을 하고 반락을 한다라는 얘기겠죠. 반락을 할 때도 한 90%의 종목이 하락하는 그러한 현상은 점차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서 우리가 8월달에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들을 만회를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정 부분 만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9월달이 동시만기예요. 제가 이제 이러한 시황을 또 내다보는 가장 큰 이유가 9월달에 동시만기가 있다 보니까 매도를 미리 많이 쳐놓은 입장에서는 굳이 급하게 환매수를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게, 동시만기가 되면 알아서 그때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환매수를 할 이유가 지금 구간에서는 딱히 없어요. 그게 또 환매수를 규모를 또 약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비교했던 2019년 8월도 8월과 9월 초 그때였거든요. 그때도 동시만기를 앞두고 어떤 악재에 그렇게 반응을 한 건데, 이번에도 그러한 흐름이지 않나 라고 일단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지수 등락 과정도 향후에 있겠지만, 반등을 하고 반락을 하는 과정에서 현명한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7월달에 우리가 힘들었던 부분들을 상당폭, 8월달이죠. 8월달에 힘들었던 부분을 상당폭 만회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러한 또 아이디어로 일단은 금일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장도 오늘 반등폭이 사실 조금 아쉽기는 한데, 내일도 반등장이 좀 연속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 역시. 그래서 내일장 한번 기대를 해 보시고요. 지금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부터 잘 한번 대응을 하셔서 8월달에 힘들었던 부분을 만회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빠르게 겪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금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시황과 어떤 시의적절한 그러한 섹터 내지는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